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객체 배열 만들어서 데이터 넣는 방법을 연습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일단은 불린 타입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실수 데이터 다룰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플롯이랑 더블 있잖아요. 근데 플롯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넣을 때 F를 넣어줘야 돼요, 같이. 실제로 플롯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안 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더블은 그런 거 없이 되니까 더블로 해라 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수니까 인트 하면 되겠죠? 우리가 해봤던 거 많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불린들이니까 불린 타입으로 1 만들어주고 new, 그러니까 3개. 뭐 크기야 더 크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데이터 3개밖에 안 넣을 거라면 그거 맞춰서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더블로 할 거니까 더블들 array2 new 더블, 얘도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 들,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10개 넣을 거잖아요. 1부터 10까지 넣을 거니까. 그래서 int 들 하는데 크기를 1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3개를 다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연결 한 번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만들고 연결하고 만들고 연결하고, 이건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안에다가 array 1에 0번부터 true, false, true니까 true 하나 넣어주고 1번 방에는 false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사실 1번 첫 번째 문제는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array 2에 0번 방에 3.14 5.55 10.0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더 반복문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저도 일단 이거 3개 정도만 압축해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이렇게만 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드렸으니까 이런 그림이 3개가 나왔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를 보고서 우리가 좀 할 게 많습니다. 뭘 할 거냐면 일단 이거 반복문 돌리는 것도 하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볼 거예요.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보세요. array 1이라고 하는 변수는 불린 타입이죠. 불린 들 타입 만들었고요. new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이 모양으로. 그래서 논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짜리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방에 데이터를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변수 재활용이죠. 변수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값 아니죠. 변수에다가 new 다시 했네요. 이 모양의 객체를 만들겠다 하고 리모컨 또 연결했죠. 그쵸? 자,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 일단 주소를 걸어놓고 이거까지만. 그럼 지금 얘가 뭐 한 거냐면 또 한글 안 나오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array 1이고 객체 하나 만들었을 거고, 여기는 뭐 불린 객체, 그리고 방 3개 있을 거고 여기 리모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겠죠? 이 방들은 각각 0번, 1번, 2번일 거고 방 3개짜리니까 여기에 순서대로 true, false, true가 들어있는 상태까지가 여기죠. 지금 여기까지 한 그림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가 한 거는 객체 하나를 새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 지금 주석 제외하고 이 코드를 봤을 때 객체 몇 개여야 돼요? 객체 new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그럼 객체가 2개여야 되잖아요. 그쵸? 자, 객체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근데 얘도 불린 타입의 객체고 방이 3개 있대요. 각각 0번, 1번, 2번이고 여기 리모컨 있을 거고요. 이건 당연히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니까, 그쵸? 이 모양은 여기서 설정을 한 거고. 그럼 이 객체랑 이 객체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 리모컨을 뭐 하려고 해요? 어레이 1한테 넣겠다 하고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넣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변수가 하나인데 리모컨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죠. 리모컨 하나가 하나의 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는 지금 값을 2개 들고 있겠네요. 이 그림대로라면.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값을 어떻게 돼요? 덮어 씌워야죠. 자, 지금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변수는 하나예요. 지금 이 코드 안에서 변수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의 변수에 객체를 연결을 했는데 값도 넣었는데 다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 상태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이 리모컨은 사라지겠죠. 자,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1번 객체, 2번 객체라고 해볼게요. 1번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던 리모컨은 여기서 지금 사라졌죠. 그럼 이제 1번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끊긴 거예요. 그냥 얘가 리모컨을 그냥 버려버린 순간 이제 더 이상 1번 객체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코드 상에서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객체는 컨트롤이 불가능해져요. 이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자, 얘는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펄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값을 넣었던 거는 1번 객체죠. 실제로 여기다 넣었잖아요. 1번 객체 안에. 그리고 얘 연결 끊겼어요. 그리고 2번 객체가 새로 연결됐죠. 얘는 값 넣은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펄스가 나왔네요. 웃기죠? 값도 우리가 넣은 적이 없는데 나왔어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거 방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 그랬죠. 이 변수들은 우리가 지역 변수는 약간 논외기는 한데 여기서 될라나? 얘는 뭐라 해요. 이게 지역 변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객체 안에서는 어쨌든 뭐가 나왔다라는 건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니지 이거부터 이거 왜 지웠어? 다시. 자, 여기서 지금 얘는 빨간 줄로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 변수 만들었어. 근데 초기화한 적이 없어. 근데 이걸 출력해? 나는 출력해 줄 수 없어. 초기화부터 하고 사용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러 내용이 뭐냐, The local variable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예요. 이게 초기화고요. local variable 지역 변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는, 이 지역 변수 A는 지금 초기화 된 적이 없다. 너 초기화해서 써야만 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퀵픽스에서 얘가 말해주고 있는 해결책 initialize variable이죠. 이거 변수 초기화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0을 넣어버리네요. 자, 이게 데이터 타입마다 기본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자, 인트는 정수죠. 정수 데이터 타입은 기본 값이 0이에요. 그리고 플롯, 더블 이런 애들은 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린, 얘는 지금 false가 나온 이유가 이거랑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불리는 false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걸로 뭐 바이트 쇼트 롱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걔네들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0일걸요 아마?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 스트링 타입. 스트링 타입은 기본값이 이거 하면 똑같이 기본값으로 초기화 해주겠죠? 얘는 기본값이 널이에요. 자, 스트링은 문자열이었죠. 문자열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 쌍따옴표로 썼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아무것도 값 안 들어있는 그냥 공백 같은 거니까 이걸로 기본값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널이에요. 이 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널은 모두 공통으로 쓰이는 개념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걸로만 생각하셔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 없어요. 뭐냐면 자, 화장실에 가면 휴지거리가 있죠. 변기 옆에 휴지거리가 있어요. 휴지가 차 있어요. 휴지가 걸려 있고 실제로 휴지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스트링 기준으로 봤을 때 휴지는 다 썼는데 휴지 심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거예요. 근데 휴지심조차 없어요. 그게 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로 풀자면 데이터가 있는 건 있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는 있는데 값이 비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값이 공백인 것 뿐이에요. 그런 거고 얘는 애초에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요 널과 이거는 아예 다른 데이터예요.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널은 아예 데이터 자체가 없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스트링에서 얘는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가 비어있는 데이터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서 막 코드를 짤 때 널 검증이라고 하는 걸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객체, 특히나 객체 다룰 때 그때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 정도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객체 할 때 널 검증한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스캐너를 다시 예로 들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임포트를 했다고 하고 자 이런 객체들 얘네들은 디폴트 값이 뭘까요? 제가 아까 객체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배열 객체는 타입을 지정을 해서 이 데이터들 밖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했는데 사용자 정의 객체 혹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은 안에다가 인트형이든 스트링이든 실수든 우리가 정하면 정하는 대로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여러가지 타입으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값을 뭘로 잡아줄까요? 이거 기본값은 널이에요. 모든 객체는 기본값이 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어레이 10이라고 하는 정수들 타입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얘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죠. 뭐라 안 하네요.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애한테 널이라는 걸 넣었는데 뭐라 안 해요. 왜? 모든 객체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널이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모든 객체의 기본값은 널이니까. 자, 이것도 이 객체만, 이 배열 객체만 바라봤을 때는 기본값이 널이 맞아요. 근데 이 객체 안에 방들 있죠. 이 방들은 불린 들이 아니라 하나의 방이잖아요. 얘는 이제 변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방들의 타입이 들이 아니라 단수인 불린의 의미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린 타입의 디폴트 값인 false의 값을 넣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객체 자체는 널이 디폴트 값이 맞아요. 근데 객체 안에 있는 방에 접근을 하면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타입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객체를 직접 만들어서 쓸 건데 만들었는데 첫 번째 이 0번째 방은 인트 타입이고 1번째 방은 스트링이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값 안 넣고 그냥 출력하면 0 나온다는 얘기고 얘 안 넣고 그냥 출력하면 널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가 만약에 불린이었다 그럼 얘는 펄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 객체 전체, 그냥 객체 자체를 가지고 디폴트 값을 따져보면 그냥 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객체를 가지고 뭔가 할 때 널검증이라고 하는, 객체가 비어있으면 익셉션이 발생해요. 비어있는 객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널검증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사용할 때 가서 또 얘기를 드리고, 자, 말이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지역 변수는 이게 안 된다라 그랬어요. 이게 지역 변수는 지금 실제로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초기화 하고 써 라고 뭐라 하죠. 근데 사실 전역 변수는 선언만 해놓고 그냥 출력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너 왜 뭐라 그래? 아, 스태틱. 오케이. 자, 얘는 초기화한 적 없죠. 근데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거 전역 변수였잖아요. 함수 외부 메인 메서드 바깥 만들었는데 전역 변수예요. 여기서 쓴다고 하면 뭐라 안 하죠. 그리고 이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0이 나와요. 이거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하면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근데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해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이제 실제로 객체 만들 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짚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는 초기화 안 해도 일단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해준다. 근데 지역 변수는 초기화 안 하고 쓰려고 그러면 너 초기화 안 했어 라고 뭐라고 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디폴트 값인 F가 나온 건데, 자, 나온 건 나온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1번 객체랑 2번 객체는 완벽히 모양이 똑같죠. 안에 들어있는 값 없다고 쳤을 때, 이거 다 비어있다고 쳤을 때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변수한테 연결이 되려고 하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인덱스도 똑같아, 방 크기도 똑같아, 개수도 똑같아, 디스, 심지어 이 리모컨 이름 둘 다 디스거든요. 얘도 객체 만들어진 거니까 새로 디스가 생성됐을 거잖아요.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은데 이 두 객체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도로 남남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두 객체는 서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단 0.00001%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남이에요. 생판남. 평생을 살아도 못 만날 남.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리모컨을 여기다 연결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아예 생판남이고요. 지금 이 객체랑 이 객체랑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같은 변수에 연결되려고 하지만 완전 다른 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열심히 넣어놨지만, 값 넣어놨는데 얘랑 얘는 완전 별개니까 여기 들어있는 값은 얘가 출력될 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남이니까 얘는 디폴트 값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객체끼리, 서로 다른 객체끼리는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냥 완전 그냥 아예 그냥 평행세계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못 만나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걸 해볼까요? 얘네들 풀어주고, 얘는 없애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니까. 얘를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값을 넣는 거부터, 아니다, 출력하는 거부터 해보죠. 출력하는 걸 할 거면 해야겠네. 그래야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까. 3, 4, 5, 6, 7, 8, 9, 10, 6. 됐다.
값을 다 수기로 넣었습니다. 자, 얘를 출력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출력문조차도 10번을 써줘야만 하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 저는 반복문을 돌릴 건데 왜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제가 수기로 넣어놓은 얘를 보세요. 여기 대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인덱스죠. 우리가 인덱스 넘버를 줘야지 그 인덱스에 접근하고 그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값 보세요. 이 두 줄을 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어때요? 둘 다? 1씩 증가하고 있죠. 얘는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고요. 얘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죠. 우리 1씩 증가하는 거 진리도록 해봤죠? 네, 그겁니다. 반복문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제가 int i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0을 먼저 넣어 놓을 거예요. 왜? 인덱스는 0번부터니까. 자,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i가 10까지 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반복문 돌아주겠죠. i가 10까지 1씩 증가래요. 0부터. 그러면 이거 정수니까 0부터 몇 가지 돌아요? 9까지 돌겠네요. 10 전이잖아요. 이거 이꼴 마크 없잖아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작다니까. 그럼 1이 증가하다가 여기가 10이 되는 순간 거짓을 만나서 나가겠죠. 그쵸? 그럼 0부터 9까지 돌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만약에 크기가 커졌대요. 20으로. 그럼 얘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네, 랭스 넣어주면 되죠. 그럼 이 랭스가 결국 이 길이니까 여기 10이잖아요 지금. 그럼 똑같은 거죠. 아까 전이랑. 그쵸? 자, 근데 여기 부등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인덱스 번호 10번까지 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덱스 번호는 랭스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 부등호를 안 넣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부등호를 안 넣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출력문을 넣어줄 건데, 자, 뭐 들어가야 돼요? 인덱스가 지금 ARR3, array 3이라는 애한테는 인덱스가 몇부터 몇까지 있어요? 0부터 9까지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이 반복문 안에서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숫자가 이미 있네요. 변수가. 이해했으면 되죠. i. 요 안에다가 i를 넣어주게 되면, 자,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그리고 포문으로 바꿀 건데요. 실제로 이제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개념에서는 while보다는 for를 많이 써요. 실무에서도 그렇고. 자, for로 바꿔주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세미콜론, 옮겨주기. 끝.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본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써주면 돼요. 이건 정말 많이 쓰여요. 이 구조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인덱스를 넣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를 1로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포함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i-1을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면 i가 1부터 10까지 총 10번 1씩 증가할 건데 i-1 인덱스를 찾았으니까 0번부터 9번까지 찾는 거는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이거 부등호 하나만 빼면은, 그리고 여기만 0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부등호를 내가 실수로 넣었다 그러면 바로 뭐라 합니다. 왜? 인덱스 범위 벗어난 것도 찾으려고 했으니까 인덱스 범위 벗어났다 라고 뭐라 해야죠. 많이 하는 실수긴 한데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하는 거는 오케이 하면 돼요. 자, 넣을 때는요. 넣을 때도 반복문으로 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는 아예 바로 포문으로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i가 0이죠. 반복문 들어왔어요. 그럼 여긴 0이겠네요. 그러면 0번 인덱스에 지금 뭐 넣어야 돼요? 1 넣어야 되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줘야 될까요? 이러면 모든 인덱스에 다 1 들어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그러면 현재 이 반복문 안에서 쓸 수 있는 변수에다가 뭔가를 더해주면 1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0번 인덱스에다 값을 넣으려고 할 때라고 친다면 i는 0이죠. 그러면 i 플러스 1 해주면 첫 번째는 1이 들어갈 거고, 이 반복문 이거 들어가고 나서 스텝 가야죠. i 증가했어요. 1이 됐겠죠. 1로 들어갑니다. 랭스 10이니까 참이라서 내려왔어요. i 1이죠. i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럼 이런 과정을 안 해도 이거 두 개의 반복문만 돌아간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두 개의 반복문을 보면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완벽히 똑같죠? 겹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러면 보여드릴게요. 0일 때 0이니까 여긴 10일 거고, 조건 참이네 내려갑니다. 값을 넣겠죠. 넣고 나서 바로 출력해요. 그리고 올라가요. 스텝으로. 문제 전혀 없죠. 여기서 출력문이 있나, 밑에 반복문에서 출력문이 있나, 우리는 콘솔에 이거 10개 볼 거잖아요. 결과는 똑같은 거죠. 단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 상황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출력을 먼저 하고 값을 넣겠대요. 그럼 얘는 뭐만 나와요? 아까 우리 배웠죠? 값이 안 들어있으면 뭐 나온다? 디폴트 값 나온다. 근데 인트들이니까 0만 나오는 겁니다. 0만. 정수의 디폴트 값은 0이니까. 왜? 0번 인덱스에 값이 들어가기 전에 0번 인덱스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 0번 인덱스에 값을 넣어요. 그리고 다시 스텝 올라갔다가 조건 만나서 참이네 내려왔어요. 1번 인덱스에 값을 넣기 전에 1번 인덱스를 출력하고요, 1번 인덱스의 값을 그 뒤에 넣어요. 계속 뒤따라가는 거죠. 한 발씩 계속 넣는 거예요. 반복문이 돌 때마다. 그러니까 넣고 출력한다, 이 순서만 잘 맞춰준다면 반복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배열 안에서 반복문을 통해 값을 넣고 값을 넣을 때 반복문을 통해서 값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값에 규칙성이 있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불린의 경우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서 얘를 넣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는 할 수 있어요. 반복문으로 좀 로직을 좀 짜면은 이거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못해요. 뭔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는 true, false, true였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내가 true 먼저 넣을 거고, 그 다음 false 넣을 거고, 그 다음 true 넣을 거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true, true, false 이건 안 돼요. 이것도 복잡하게 짜면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럴 거면 그냥 따로 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의 규칙성이 존재할 때 1, 2, 3, 4, 5, 6, 7, 8, 90 넣는 거니까, 1씩 증가하는 값을 넣는 거니까 반복문으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바로 하도록 하죠. 제가 뭔가를 좀 적을 건데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영상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인트들,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하나 만들었고요. 변수에 연결했죠.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 값을 넣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봤을 때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이 array라고 하는 변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한테는 0번부터 9번 방까지 순서대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거 수식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죠? 자, 0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0번 인덱스에 0 플러스 1 하면 1이죠. 1 곱하기 10이니까 10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1번이래요. 1번 인덱스에 1 플러스 1, 2죠. 2 곱하기 10이니까 20 들어가겠죠. 자, 10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넣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규칙성 존재하죠. 그러니까 반복문으로 한 번에 값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요소들을 전부 출력하는 방법 하나랑 총합을 구하는 방법 하나랑 그렇게 구해낸 총합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요소들 전부 출력. 이건 너무 쉽죠? 방금 전에 해봤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값 넣었어요. 그럼 이 밑에서 뭐 반복문 다시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출력하겠다. 여기다가 얘네 출력하겠다. 이러면 나올 거잖아요. 10부터 100까지. 그쵸?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게 1번의 답인 거고. 아,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겠구나. 그냥 이걸로 지우죠.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하고. 자, 2번 같은 경우 총합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반복문을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더해질 때 우리가 그냥 i를 더했다면 이번에는 배열 안에 인덱스로 i를 활용해서 그 값을 꺼내와 라고 명령해 준다면 그거 더할 거잖아요. 그쵸? 이 안에서 썸한테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가라. 근데 여기서 더해줄 애가 어레이에 각각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꺼내서 더해라 라고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출력으로 썸만 해준다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근데 이것도 지금 똑같지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반복문이랑 이것도 여기 아래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들어갈 거면, 자, 이렇게 들어갈 거면 썸을 위에서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 시점에서 이 썸이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이 시점에서의 썸은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걸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없어도 합계까지 잘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이 합계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한대요. 뭐 하면 돼요? 이거 그냥 어레이 점 랭스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변수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얘는 평균 여기다가 썸 나누기 어레이 점 랭스 이러면 평균까지.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놓으면요 좋은 게 뭐냐, 얘가 100이 됐대요. 우리 다른 거 건드릴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돌려보면 나와요. 그쵸? 합계 5500, 평균 505 잘 나와요. 1000이 돼도 아주 잘 나와요. 이게 스마트한 코딩이에요.
우리가 직전까지 그 어레이 0번 더하고 어레이 1번 더하고 이런 식으로 수기로 다 입력했던 그 방식, 그것까지 하드 코딩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스마트한 코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배열 같은 경우도 안 쓰지는 않지만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얼마나 나중이냐면 좀 많이 나중인데, 좀 많이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알려드릴 때 가장 객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애라서 얘를 먼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배울 이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과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이 배열의 개념에서 약간 상위 호환, 좋아진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한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사실상 배열은 잘 안 써요. 실제로 코드 짤 때 뭐 필요한 경우에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많이 쓰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 안 쓰고요, 이거 써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배열 개념은 오늘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더 안 할 건데 내일부터는 이제 그냥 순수한 객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배열 객체였던 거라면, 배열은 이제 끝났는데 이거 잘 알고 있어야 이거 할 때 문제 없겠죠? 그 말은 뭐겠어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객체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객체에 들어와서 좀 어려운데? 하고 손 놔버리면 그냥 자바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바를 다룰 건데 객체를 몰라. 그럼 자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건문 반복문,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바의 꽃은 객체예요. 객체로 시작해서 결국 객체로 끝나게 돼 있어요. 아니지, 개발은 구글로 시작해서 구글로 끝나지만 객체는 어쨌든 아주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니까 공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약간의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글들을 몇 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복습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거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하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였지?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